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이다. 내가 지금 바꿀 수 있고 바꿔야만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남을 대하는 방식이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내 삶과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찾게 된다. 이제는 하기 싫었지만 했던 일들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하는 삶을 배워라. 패트릭 킹. 항상 미소 지으며 사람 좋아 보이는 그는 회사에서 거절하지 않고 항상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간단한 문서 확인부터 쉽지 않은 주말 근무 교대 요청까지 동료들은 서 씨를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아직 미혼인 서 씨는 결혼한 동료들이 가정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을 배려하며 기꺼이 대신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일하는 동안 동료들은 고맙다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지만 그는 동료나 상사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평판이 떨어질까 염려되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활발한 성격의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바쁘게 지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인맥이 넓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주말마다 약속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날조차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친구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나갔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대화 분위기가 깨질까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망설였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불편한 말을 하기 어려워한다. 이들은 다소 무리한 부탁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데 대체로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에도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야근을 하거나 피곤함에도 친구가 제안한 간단한 술자리까지 마다하지 못해 다음날 일상에 지장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성격이 내성적이고 남에게 맞추는 편이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어려워한다. 때로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친 배려심 때문에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적절한 거절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부탁이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가능하다면 어린 시절부터 길러주는 것이 좋다.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보하고 모든 부탁을 수락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괴롭힐 뿐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 거절을 실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거절하는 것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가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며 타인의 부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거절 의사를 표현할 때는 정중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탁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잠시 고민할 시간을 가지며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상세히 변명하거나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짧고 분명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 모두 도와줄 순 없지만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명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지속되면
결국 인간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감정과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누르면 스트레스와 분노, 자책감이 쌓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거절 방식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거절하지 못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이다. 심리상담과 인간관계 코칭을 하고 있는 저자는 남의 기분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와 같은 삶에서 해방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한다. 이에 저자는 나를 위해 남을 배려하며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전한다. 이 말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남의 기대와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세련되고 우아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피플 플리저란 무엇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친절과 관대함은 좋은 기질이다. 소통과 협동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데도 필요하다. 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이기심과 적대감보다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런 성향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친절과 관대함으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친절한 사람과 피플 플리저를 움직이는 내적 동기는 전혀 다르다. 피플 플리저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 두려움, 부끄러움에서 비롯한다. 피플 플리저는 상대에게 배척당할까 봐 늘 불안해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피플 플리저도 남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픈 욕구, 즉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욕구가 너무나 확대되어 남의 인정과 애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 더 큰 동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언제든 배척당할 수 있다고 느끼기에 일종의 패닉에 놓인다. 순수한 관심과 친절한 마음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피플 플리저가 하는 행위는 방어적인 행동이다. 동시에 피플 플리저는 극도로 인정을 추구한다. 인정은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치사 한마디를 들으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항상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된다. 피플 플리저가 느끼는 구체적인 충동 몇 가지를 살펴보자. 나에게는 몇 개나 해당될까? 어떤 상황에서나 밝다. 어떤 일에도 절대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잠잘 때 빼고는 항상 미소 짓거나 웃고 있다. 적어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피플 플리저는 그래야 주변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믿지만 사실 지나치게 밝은 행동은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피플 플리저의 속내는 생각보다 훤히 들여다보이고 사람들은 표정 관리에 바쁜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정이 안 가고 불편하다. 아무리 좋게 봐도 솔직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최악의 상황에는 상대를 속이려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생각, 신념, 욕구를 절대 표출하지 않는다. 피플 플리저에게 중요한 건 모든 주변 사람이다. 밖에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면 뭘 할지,
어딜 갈지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다. 따분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내색하지 않는다. 절대 불만이나 불행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배척당할 위험을 무릅쓰느니 그냥 주변 사람이 드러내는 전반적인 감정에 동의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이 조금씩 쌓여 피플 플리저는 터지기 직전의 화상 같은 마음 상태가 된다. 모두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 습관처럼 친구들에게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며 나선다. 하기 싫어도 그리고 결국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일이나 기뻐할 성싶은 일을 해주고 너무 고마워. 내가 최고야 라는 말을 듣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나 딱히 이런 일을 실제로 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저 일시적인 인정을 받고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생각에 빈말을 하는 것이다. 피플 플리저가 계속 빈말을 늘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주변 사람은 화가 날 뿐이다. 진심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척한다.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요구하는 법이 없다. 설사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말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다. 피플 플리저는 용기를 긁어모아 무언가를 요구할 때조차도 상대에게 수만 가지의 선택지와 거절할 핑계를 준다. 털끝만큼이라도 상대의 불편이나 짜증을 유발할 확률을 낮추려는 것이다. 피플 플리저는 헌신적인 모습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니즈는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무시당한다며 푸념한다. 피플 플리저가 이처럼 솔직하지 못하고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동기는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 피플 플리저는 거절에 대한 뿌리 깊고 날카로운 두려움에 따라 움직인다. 남들에게 퇴짜를 맞거나 버림받는 것이 두렵고 선의보다는 그 두려움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내주고 또 내주면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믿는다. 상대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에 안심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모든 피플 플리저가 내심 자신의 욕구만을 좇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사려 깊고 친절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행복을 신경 쓸 수도 있다. 다만 모두를 기쁘게 하고픈 동기의 정체를 모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애썼는데도 왜 짜증나고 슬픈지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아래 정리한 성향, 감정, 신념을 잘 읽어보자. 불편할 만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도 피플 플리저일지 모른다. 거절하지 못한다. 입으로는 승낙하지만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수락해놓고 부탁한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혼자 부글부글 끓는다. 내 고생을 당연시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애정 표현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상대가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남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거나 이용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원하거나 사랑하거나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고 무시하는 느낌이다. 남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짜증나게 할까봐 걱정한다.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상대에게 피곤을 느끼고 지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내 불만의 이유를 알아주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난다. 남이 원하는 내 모습에 나를 맞추려고 애쓴다.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대개 남의 의견에 맞춘다. 내 생각과 가족과 친구들의 생각이 다르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불편한 마음을 회피한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을 불쾌하게 할까 두려워서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모두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절대 누구와도 어떤 일로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피플 플리저 성향의 원인. 습관 형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되는 경우는 없다. 피플 플리저 성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성향의 기저 원인은 다양하며 종종 유년기가 발단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누구 탓이든 상황이 어땠든 간에 피플 플리저 성향은 인정받고 싶었던 상대에게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모, 교사, 동급생, 학대하는 배우자, 자기중심적인 친구, 나쁜 성격을 지닌 사람들 등 누구든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다. 거절의 기술. 거절하기는 궁극적인 자기 주장이다. 사람은 대부분 남의 기분을 맞춰 주길 좋아하며 줄곧 말했듯이 그런 성향이 딱히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개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무의식적으로 승낙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실망을 야기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확고한 선을 긋지 않거나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승낙하는 경우 결과는 모두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절의 달인으로 변신하고 내적 긴장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 거절 상황에서 겪는 긴장에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아하고 부드럽게 거절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단순하게 거절하자. 최고의 거절은 단순하고 간단하다. 요령은 없다. 그저 거절에 따르는 불편과 긴장을 견디면 된다.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행동해왔다면 상대는 내 거절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상대라면 분명 나를 다시 설득하려 들 것이다. 애초에 이런 사람은 내 무른 성격 탓에 나와 어울리는지도 모른다. 이미 정해진 관계의 역학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관계를 재설정할 때 반발과 충격이 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다. 그랬다간 상대가 부탁을 할 때마다 같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내가 거절해도 다시 구슬리면 된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이럴 때는 고장난 레코드처럼 행동하자. 매번 부탁을 빠르고 간단하게 거절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여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면 상대에게 계속 나를 설득하라고 격려하는 꼴이다. 순간을 견디자. 거절할 때 가장 힘겨운 순간은 대개 거절한 직후다. 그 순간에는 도움을 주고 싶고 계속 말을 잇고 싶고 거절이 초래한 긴장을 덜기 위해 뭐든 하고 싶어진다. 마음이 약해지는 때도 대개 이 시점이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지도요 라든가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호했던 태도가 흔들리기 쉬우니 유혹에 저항하고 말문을 닫자.
거절할 때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자. 바쁘다거나 권한이 없다는 등 모든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말끝에 이유를 붙이고 싶다면 짧고 간단하게 끝내고 세세한 설명은 접어두자.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상대가 파고들 틈을 주는 셈이다. 아침에 고양이를 산책시켜야 해서 이사를 도와줄 수가 없네라고 말한다면 고양이는 원래 산책시키면 안 되는 동물 아니야 라고 반론이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을 하지 말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낫다. 대안을 생각해내거나 거절을 상쇄할 만한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자. 그저 거절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거절의 말은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장이다. 장애물을 만들자. 단답형으로 거절하지 못하거나 곧장 거절할 수 없다면 또 하나의 선택지는 결정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자. 필요할 경우 요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뭔가를 해달라고 역으로 상대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다. 요청을 숙고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조나단은 무척 똑똑한 친구다. 기업의 자문으로 활동 중인 그는 언제나 스펀지처럼 그에게서 정보를 빨아들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커피 약속을 잡자는 말을 듣는다. 당연하지만 모두의 요청을 들어줄 시간은 없다. 조나단은 거절 빈도를 낮출 방법을 찾았다. 요청을 수락하기 전 상대가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을 마련한 것이다. 누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왜 나누고 싶은가에 대한 이메일을 먼저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99%의 사람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조나단의 방법을 활용하면 아무런 기여를 할 생각도 없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거를 수 있다. 내가 요청을 고려할 수 있게끔 상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붙이자. 시간과 여유를 벌 수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은 조건을 충족하기 귀찮아서 절대 다시 연락해 오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봐 줄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짐을 옮겨 지우면 게으름 탓에 나를 가만히 놔두거나 아예 잊어버릴 것이다. 지금은 곤란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생각해 볼게라고 활용해 볼 수 있다. 미끼를 바꾸자. 거절하기가 어렵다면 미끼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건 안 되지만 이건 가능해. 하루 종일 이사를 도울 수는 없지만 2시간 정도는 낼 수 있어. 이번 주말에는 약속 잡기가 곤란한데 다음 달 언제쯤 꼭 시간을 내볼게요. 이 사회에 합류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 될 때마다 자문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부탁 자체는 거절하되 위로조로 작은 호의를 건네는 방법이다. 상대가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사양할 수도 있다. 더 본격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법의 경우 내 호의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절을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작은 제안을 하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더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미끼를 내걸면 부탁이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전략은 눈앞의 요구 대신 작은 무언가를 수락하기 때문에 거절 상황에 따르는 긴장을 완화해 준다. 상대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자.
거절할 때는 입장을 바꾸어 내가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부탁을 거절하는 걸 보니 내 일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나 봐 섭섭한 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거절할 때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곤란한 상황에 집중하는 편이 말하는 입장에서나 듣는 입장에서나 훨씬 쉽다. 친구가 파티에 초대했는데 안 좋게 헤어진 전 애인도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싫어서 파티에 불참하는 게 아니라 헤어진 애인이 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야 한다. 아쉬운 마음을 약간 표현하면 금상첨화다. 너랑 노는 게 기대되어 꼭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면 거절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는 법이다. 주어진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자. 부탁 돌리기. 거절할 때는 그런데라고 말해보자. 부탁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임자라고 제안함으로써 살짝 빠져나오자. 이렇게 하면 부탁한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탁한 상대에게 대놓고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 공항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치자. 나는 운전이 서툴러서 고속도로를 타면 긴장이 돼서 말이야. 그런데 테드는 운전도 잘하고 어쩌면 그날 시간이 날지도 몰라. 테드에 비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면 성공적으로 테드에게 일을 미룰 수 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탁을 해오는 상대에게는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자. 남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내 삶과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거절하는 법을 익히면 긴장, 갈등, 분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이다. 다른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거절하는 능력도 후천적으로 몸에 익히는 기술이다. 당신도 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시간과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거절에 능숙해지면 남아도는 시간에 뭘 할지 들뜬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면 어느 정도 반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더라도 약간의 반발은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내가 군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익숙해진 상대는 필요 이상으로 섭섭해할 수도 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초기에는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발은 줄고 바라건대 존중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체계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다. 관계를 잃을까봐 조심하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관계 속에서 작아지게 만든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뿌리내려 있다면 타인의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진심 어린 배려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강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 안에서 나올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감을 두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부탁을 수락하고 하기 싫은 일에 끌려가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삶을 택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는 괴로운데 남들에게는 만만하고 호의만 기대되는 존재가 되어간다. 저자는 나와 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내 감정을 정확히 알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아차려야 하며 단호하지만 예의를 갖춘 거절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은 일정이 겹쳐서 힘들다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법.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정중히 거절하면서 소소한 도움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 사람이 아닌 상황을 이유로 내세우는 요령 등이 있다. 또한 부담스러운 요청을 더 적합한 제3자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법도 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나다운 삶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삶은 이제 끝내도 좋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이다. 내가 지금 바꿀 수 있고 바꿔야만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남을 대하는 방식이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내 삶과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찾게 된다. 이제는 하기 싫었지만 했던 일들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하는 삶을 배워라. 패트릭 킹. 항상 미소 지으며 사람 좋아 보이는 그는 회사에서 거절하지 않고 항상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간단한 문서 확인부터 쉽지 않은 주말 근무 교대 요청까지 동료들은 서 씨를 우선적으로 떠올린다. 아직 미혼인 서 씨는 결혼한 동료들이 가정에서 주말을 보내는 것을 배려하며 기꺼이 대신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일하는 동안 동료들은 고맙다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스스로도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지만 그는 동료나 상사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평판이 떨어질까 염려되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활발한 성격의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바쁘게 지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인맥이 넓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주말마다 약속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날조차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다. 심지어 친구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나갔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대화 분위기가 깨질까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망설였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불편한 말을 하기 어려워한다. 이들은 다소 무리한 부탁이나 불편한 상황에서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데 대체로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에도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야근을 하거나 피곤함에도 친구가 제안한 간단한 술자리까지 마다하지 못해 다음날 일상에 지장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성격이 내성적이고 남에게 맞추는 편이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어려워한다. 때로는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친 배려심 때문에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적절한 거절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부탁이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가능하다면 어린 시절부터 길러주는 것이 좋다. 누구나 원치 않는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양보하고 모든 부탁을 수락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괴롭힐 뿐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 거절을 실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거절하는 것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내가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며 타인의 부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거절 의사를 표현할 때는 정중하고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탁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잠시 고민할 시간을 가지며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상세히 변명하거나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짧고 분명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낫다. 모두 도와줄 순 없지만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명확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이 지속되면 결국 인간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기 감정과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누르면 스트레스와 분노, 자책감이 쌓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거절 방식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거절하지 못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이다. 심리상담과 인간관계 코칭을 하고 있는 저자는 남의 기분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많은 고충을 들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이와 같은 삶에서 해방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해한다. 이에 저자는 나를 위해 남을 배려하며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전한다. 이 말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충분히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남의 기대와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세련되고 우아한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피플 플리저란 무엇인가? 당연한 말이지만 친절과 관대함은 좋은 기질이다. 소통과 협동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데도 필요하다. 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이기심과 적대감보다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런 성향을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친절과 관대함으로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더라도 친절한 사람과 피플 플리저를 움직이는 내적 동기는 전혀 다르다. 피플 플리저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주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 두려움, 부끄러움에서 비롯한다. 피플 플리저는 상대에게 배척당할까 봐 늘 불안해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피플 플리저도 남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픈 욕구, 즉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욕구가 너무나 확대되어 남의 인정과 애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는 것이 더 큰 동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언제든 배척당할 수 있다고 느끼기에 일종의 패닉에 놓인다. 순수한 관심과 친절한 마음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피플 플리저가 하는 행위는 방어적인 행동이다. 동시에 피플 플리저는 극도로 인정을 추구한다. 인정은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치사 한마디를 들으려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항상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된다. 피플 플리저가 느끼는 구체적인 충동 몇 가지를 살펴보자. 나에게는 몇 개나 해당될까? 어떤 상황에서나 밝다. 어떤 일에도 절대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겉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잠잘 때 빼고는 항상 미소 짓거나 웃고 있다. 적어도 남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피플 플리저는 그래야 주변 사람의 기분이 좋아진다고 믿지만 사실 지나치게 밝은 행동은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피플 플리저의 속내는 생각보다 훤히 들여다보이고 사람들은 표정 관리에 바쁜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정이 안 가고 불편하다. 아무리 좋게 봐도 솔직하지 못한 인상을 주고 최악의 상황에는 상대를 속이려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신의 생각, 신념, 욕구를 절대 표출하지 않는다. 피플 플리저에게 중요한 건 모든 주변 사람이다. 밖에서 다른 사람과 만날 때면 뭘 할지, 어딜 갈지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다. 따분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내색하지 않는다. 절대 불만이나 불행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배척당할 위험을 무릅쓰느니 그냥 주변 사람이 드러내는 전반적인 감정에 동의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이 조금씩 쌓여 피플 플리저는 터지기 직전의 화상 같은 마음 상태가 된다. 모두를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나선다. 습관처럼 친구들에게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라며 나선다. 하기 싫어도 그리고 결국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친구들이 싫어하는 일이나 기뻐할 성싶은 일을 해주고 너무 고마워, 내가 최고야 라는 말을 듣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나 딱히 이런 일을 실제로 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 그저 일시적인 인정을 받고 친구들의 비위를 맞추겠다는 생각에 빈말을 하는 것이다. 피플 플리저가 계속 빈말을 늘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주변 사람은 화가 날 뿐이다. 진심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척한다. 누구에게도 그 무엇도 요구하는 법이 없다. 설사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말이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다. 피플 플리저는 용기를 긁어모아 무언가를 요구할 때조차도 상대에게 수만 가지의 선택지와 거절할 핑계를 준다. 털끝만큼이라도 상대의 불편이나 짜증을 유발할 확률을 낮추려는 것이다. 피플 플리저는 헌신적인 모습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신의 니즈는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무시당한다며 푸념한다. 피플 플리저가 이처럼 솔직하지 못하고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동기는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 피플 플리저는 거절에 대한 뿌리 깊고 날카로운 두려움에 따라 움직인다. 남들에게 퇴짜를 맞거나 버림받는 것이 두렵고 선의보다는 그 두려움이 상대를 기쁘게 하려는 행동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내주고 또 내주면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확률이 낮아진다고 믿는다. 상대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모습에 안심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모든 피플 플리저가 내심 자신의 욕구만을 좇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사려 깊고 친절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행복을 신경 쓸 수도 있다.
다만 모두를 기쁘게 하고픈 동기의 정체를 모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애썼는데도 왜 짜증나고 슬픈지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아래 정리한 성향, 감정, 신념을 잘 읽어보자. 불편할 만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당신도 피플 플리저일지 모른다. 거절하지 못한다. 입으로는 승낙하지만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수락해놓고 부탁한 사람에게 화가 나거나 혼자 부글부글 끓는다. 내 고생을 당연시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애정 표현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혹은 상대가 제대로 호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남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거나 이용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원하거나 사랑하거나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지 않고 무시하는 느낌이다. 남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짜증나게 할까봐 걱정한다.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상대에게 피곤을 느끼고 지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내 불만의 이유를 알아주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난다. 남이 원하는 내 모습에 나를 맞추려고 애쓴다.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대개 남의 의견에 맞춘다. 내 생각과 가족과 친구들의 생각이 다르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불편한 마음을 회피한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을 불쾌하게 할까 두려워서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모두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절대 누구와도 어떤 일로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피플 플리저 성향의 원인. 습관 형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되는 경우는 없다. 피플 플리저 성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성향의 기저 원인은 다양하며 종종 유년기가 발단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누구 탓이든 상황이 어땠든 간에 피플 플리저 성향은 인정받고 싶었던 상대에게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모, 교사, 동급생, 학대하는 배우자, 자기중심적인 친구, 나쁜 성격을 지닌 사람들 등 누구든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다. 거절의 기술. 거절하기는 궁극적인 자기 주장이다. 사람은 대부분 남의 기분을 맞춰 주길 좋아하며 줄곧 말했듯이 그런 성향이 딱히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개 중에는 상대의 요구를 무의식적으로 승낙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갈등이나 실망을 야기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확고한 선을 긋지 않거나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은데 승낙하는 경우 결과는 모두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절의 달인으로 변신하고 내적 긴장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 거절 상황에서 겪는 긴장에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우아하고 부드럽게 거절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은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단순하게 거절하자. 최고의 거절은 단순하고 간단하다. 요령은 없다. 그저 거절에 따르는 불편과 긴장을 견디면 된다. 오랫동안 수동적으로 행동해왔다면 상대는 내 거절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상대라면 분명 나를 다시 설득하려 들 것이다.
애초에 이런 사람은 내 물은 성격 탓에 나와 어울리는지도 모른다. 이미 정해진 관계의 역학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관계를 재설정할 때 반발과 충격이 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다. 그랬다간 상대가 부탁을 할 때마다 같은 곤경에 처할 것이다. 내가 거절해도 다시 구슬리면 된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이럴 때는 고장난 레코드처럼 행동하자. 매번 부탁을 빠르고 간단하게 거절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여지가 있다는 인상을 주면 상대에게 계속 나를 설득하라고 격려하는 꼴이다. 순간을 견디자. 거절할 때 가장 힘겨운 순간은 대개 거절한 직후다. 그 순간에는 도움을 주고 싶고 계속 말을 잇고 싶고 거절이 초래한 긴장을 덜기 위해 뭐든 하고 싶어진다. 마음이 약해지는 때도 대개 이 시점이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지도요 라든가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호했던 태도가 흔들리기 쉬우니 유혹에 저항하고 말문을 닫자. 거절할 때는 핑계를 댈 필요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자. 바쁘다거나 권한이 없다는 등 모든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말끝에 이유를 붙이고 싶다면 짧고 간단하게 끝내고 세세한 설명은 접어두자.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상대가 파고들 틈을 주는 셈이다. 아침에 고양이를 산책시켜야 해서 이사를 도와줄 수가 없네라고 말한다면 고양이는 원래 산책시키면 안 되는 동물 아니야 라고 반론이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을 하지 말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편이 낫다. 대안을 생각해내거나 거절을 상쇄할 만한 무언가를 내줘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자. 그저 거절로 충분하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거절의 말은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장이다. 장애물을 만들자. 단답형으로 거절하지 못하거나 곧장 거절할 수 없다면 또 하나의 선택지는 결정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자. 필요할 경우 요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뭔가를 해달라고 역으로 상대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다. 요청을 숙고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조나단은 무척 똑똑한 친구다. 기업의 자문으로 활동 중인 그는 언제나 스펀지처럼 그에게서 정보를 빨아들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커피 약속을 잡자는 말을 듣는다. 당연하지만 모두의 요청을 들어줄 시간은 없다. 조나단은 거절 빈도를 낮출 방법을 찾았다. 요청을 수락하기 전 상대가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을 마련한 것이다. 누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왜 나누고 싶은가에 대한 이메일을 먼저 보내달라고 한다. 그러면 99%의 사람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조나단의 방법을 활용하면 아무런 기여를 할 생각도 없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거를 수 있다. 내가 요청을 고려할 수 있게끔 상대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붙이자. 시간과 여유를 벌 수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은 조건을 충족하기 귀찮아서 절대 다시 연락해 오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봐 줄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짐을 옮겨 지우면 게으름 탓에 나를 가만히 놔두거나 아예 잊어버릴 것이다. 지금은 곤란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생각해 볼게라고 활용해 볼 수 있다. 미끼를 바꾸자.
거절하기가 어렵다면 미끼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건 안 되지만 이건 가능해. 하루 종일 이사를 도울 수는 없지만 2시간 정도는 낼 수 있어. 이번 주말에는 약속 잡기가 곤란한데 다음 달 언제쯤 꼭 시간을 내볼게요. 이 사회에 합류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 될 때마다 자문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부탁 자체는 거절하되 위로조로 작은 호의를 건네는 방법이다. 상대가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사양할 수도 있다. 더 본격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방법의 경우 내 호의가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절을 감출 수 있다. 이렇게 작은 제안을 하면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더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미끼를 내걸면 부탁이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전략은 눈앞의 요구 대신 작은 무언가를 수락하기 때문에 거절 상황에 따르는 긴장을 완화해 준다. 상대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자. 거절할 때는 입장을 바꾸어 내가 거절당하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부탁을 거절하는 걸 보니 내 일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나 봐 섭섭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거절할 때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2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길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곤란한 상황에 집중하는 편이 말하는 입장에서나 듣는 입장에서나 훨씬 쉽다. 친구가 파티에 초대했는데 안 좋게 헤어진 전 애인도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싫어서 파티에 불참하는 게 아니라 헤어진 애인이 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야 한다. 아쉬운 마음을 약간 표현하면 금상첨화다. 너랑 노는 게 기대되어 꼭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면 거절을 훨씬 쉽게 받아들이는 법이다. 주어진 상황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자. 부탁 돌리기. 거절할 때는 그런데 라고 말해보자. 부탁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적임자라고 제안함으로써 살짝 빠져나오자. 이렇게 하면 부탁한 사람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탁한 상대에게 대놓고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 공항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치자. 나는 운전이 서툴러서 고속도로를 타면 긴장이 돼서 말이야. 그런데 테드는 운전도 잘하고 어쩌면 그날 시간이 날지도 몰라. 테드에 비해 내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면 성공적으로 테드에게 일을 미룰 수 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탁을 해오는 상대에게는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자. 남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내 삶과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 거절하는 법을 익히면 긴장, 갈등, 분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이다. 다른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거절하는 능력도 후천적으로 몸에 익히는 기술이다. 당신도 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시간과 연습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거절에 능숙해지면
남아도는 시간에 뭘 할지 들뜬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면 어느 정도 반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효과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더라도 약간의 반발은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내가 군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익숙해진 상대는 필요 이상으로 섭섭해할 수도 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초기에는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발은 줄고 바라건대 존중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감 있고 체계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바라볼 것이다. 관계를 잃을까봐 조심하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관계 속에서 작아지게 만든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뿌리내려 있다면 타인의 눈치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진심 어린 배려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강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 안에서 나올 때 비로소 진짜가 된다.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감을 두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부탁을 수락하고 하기 싫은 일에 끌려가며 스스로를 소모하는 삶을 택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는 괴로운데 남들에게는 만만하고 호의만 기대되는 존재가 되어간다. 저자는 나와 타인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진정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려면 내 감정을 정확히 알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아차려야 하며 단호하지만 예의를 갖춘 거절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은 일정이 겹쳐서 힘들다처럼 현실적인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법.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정중히 거절하면서 소소한 도움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 사람이 아닌 상황을 이유로 내세우는 요령 등이 있다. 또한 부담스러운 요청을 더 적합한 제3자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법도 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나다운 삶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삶은 이제 끝내도 좋다.